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여기 내 조국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기 위해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김유찬 제가 서 있습니다. 그 흔한 장관이나 국회의원, 도지사로서의 경력도 없이 평생을 초야에 묻혀 야인으로 살아오던 제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이제는 더 이상 기성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맡기거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리고 적어도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선 엉터리 대선 후보보다는 제가 월등히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자신감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은 이제 기존의 엉망진창의 무면허 운전수처럼 수준이 낮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국정 운영과 망국적인 진영 논리 프레임에 갇혀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나아가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는 절박한 심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현 상황을 두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혀 다른 국가 운영 시스템 방식과 코로나로 확연히 변화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국가 지도자의 정치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에는 이 대한민국 코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후보들이 나름의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며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얼마 후면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포함 대선 대진표가 정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싫든 좋든 그 후보가 기본적인 자질이 되든 안 되든 또다시 엉터리 지도자, 원치 않는 지도자, 수준 미달의 지도자를 불가피하게 선택해야만 할 것이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벌써 이번 대선에선 정말 찍을 사람이 없다, 주변에 이리도 사람이 없나, 냉소와 장탄식이 줄을 이룹니다. 여당에서는 참으로 듣기에도 민망한 무상 섹스 스캔들 전력과 자신의 가족인 형수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거침없이 해댄 폐륜적인 인사가 유력 대통령 후보로 등극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자신이 이 난국을 돌파할 지도자로, 또 책임자로, 또 적임자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참 웃지 못할 형국입니다. 또 그런 엉망진창 폐륜적 인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지지하는 일부 참 뭐라 말하기 힘든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기사 이들도 국민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후보 이전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을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반복적으로 선택하려 하는 현상을 보며 대한민국의 민도가 의식 수준이 아직은 멀었구나, 참 한심하구나 하는 비난이
저만의 생각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반 동안 참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국민들의 입에서 쌍욕과 거친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자주 등장했고, 이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체념이 일상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놈이 그놈이라는 체념과 분노, 이놈들은 한 수 더 뜬다는 참담함과 배신감, 고객 추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한 줌도 안 되는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수많은 악법들이 양산되어 이른바 다수결의 횡포 속에 강행 처리가 되기가 일쑤였고, 상식과 공정은 숱한 이들의 마음에 상처만을 남긴 채 이미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서의 위치를 사라진 지 오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던 이들은 스스로 기득권 계급이 돼서 독을 품은 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형국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보지 않은 이들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나라 돈을 지 주머니 돈, 쌈짓돈 쓰듯이 선거 때면 헬리콥터 현금 살포식으로 마구 뿌려대고 자신들의 비판에는 온갖 집단 보복과 좌표 찍기로 스스로의 오류와 잘못에 대해서는 서로 침묵하거나 너무나도 너그러운 전형적인 이율배반식의 행태, 그리고 내노란불 형태에 우리가 모두 질려버렸습니다. 얼마 전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정권이 앞장서서 국민의 편을 가르고 대립시키고 그 파괴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오류와 편견을 덮어버리고 정권 연장이나 획책하려는 듯한 모습은 자신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을 위해서는 나라가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국민 에너지를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곳으로 사용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 통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곳에 국민들의 소중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례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들에 의해 생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이유 없이 손가락질하고 자신과의 생각이 다르면 바로 적으로 돌려버리는 아주 편협한 군상들이 우글우글대는 OECD 제1의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냐? 수많은 국민들의 체념적인 절규가 가득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는 그 숱한 평화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자존심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린 채 오로지 북한 바라기, 북한 눈치 보기, 북한의 실질적인 핵 인질이 돼서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작금의 이 정권의 저자세 대북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숱한 실세 정치인들이 성범죄에 연루돼서 자살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도대체 이 정권 인사들의 평소의 주요 관심사항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국민 유권자로서 창피함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아침에 눈뜨기가 싫어지고 그대로 잠든 채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수많은 기업인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가장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헬조선을 저주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곳, 내가 자라난 이곳, 내 아들과 딸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마치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참담한 신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인지 아무리 돌아봐도 보이지 않는 듯 국민들은 답답하고 절망스럽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국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직 법무장관 조국이 구하는 것이 도대체 도탄에 빠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될 땅이며 내 형제, 부모, 자식들이 삶이 터져낸 곳입니다. 이 정권 내내 이 단순한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되뇌어야만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이 정권이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이 정권 들어서서 이른바 운동권 세력들이 청와대와 국회, 노동계, 예술계, 시민단체들을 장악하고 우리 사회에 범접할 수 없는 상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강성 귀족 노조가 기업과 국민 위에 군림하고 LH 공무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일삼다가 쇠고랑을 차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인지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헷갈릴 정도이고 그토록 숱한 이들이 피를 흘린 그리고 피로소 지킨 대한민국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이렇게 빨리 망가질 수 있는지 공포감마저 듭니다. 우리는 마치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사망 전주곡을 듣고 있는 듯합니다. 대한민국 간판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는 위기감이 들 정도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이 확연히 이곳저곳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한 번 국가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간판이 내릴 수 있습니다.